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12일 월요일 2교시 수학. 네, 쌤이랑 같이 오늘도 수학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쌤이 그 과제에 대해서 이제 풀이하는 것을 영상을 따로 수학 채널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필요한 친구들은 꼭 챙겨보고 복습을 하길 바랍니다. 꼭 챙기고 복습까지 해야 우리가 수행평가 때 밀리지 않고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소단원, 원주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의 준비학습을 먼저 볼게요. 보면요. 자, 첫 번째,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지금 주어진 것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주어진 거는 지금 요게 뭐였죠? 요 각도? 네, 얘를 우리가 중심각이라고 불렀었죠? 중심각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의 길이가 여기 요만큼 호의 길이가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웠어요.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랑 어떻다? 서로 정비례한다. 네, 비례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얘는 비례한다라는 표시예요. 비례한다. 그럼 얘는 지금 중심각이 몇 배예요? 2배가 되었죠? 그럼 호의 길이도 2배가 돼야 되니까 x는 6이 돼야 됩니다. 네, 정비례라는 거는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됨에 따라서 y의 값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관계였죠.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라는 거는 정비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네, 두 번째를 보면요. 얘는 지금 얘는 호가 2개가 주어져 있고 중심각 하나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른 중심각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얘를 보면요. 요렇게 6에서 2 얘는 몇 배를 한 거예요? 3분의 1배를 한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20에 3분의 1을 한 40이 되겠습니다. 요게 x의 값입니다. 네, 준비학습 2번은요. 오른쪽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지금 이 문제의 의도는 얘가 요 내각의 외곽이에요. 요 외곽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요? 요 해당하는 애 말고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 외곽은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다 라는 성질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이제 70이 되겠죠. 지금 이 준비학습 1번과 2번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네, 오늘 소단원은 이제 원주각의 성질, 학습 목표, 원주각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184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원주각의 뜻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서를 보니까 184쪽이 아니라 183쪽이네요. 쌤이 잘못 적어놨습니다. 183쪽이에요. 요거를 같이 보면요. 지금 호 AB는 우리가 어떻게 썼죠? 기호로? 얘는 이렇게 AB죠. 이렇게 원의 서로 다른 중심으로 잘랐을 때 보통은 요 작은 거, 요 두 개, 긴 거 하나랑 요 작은 거 하나 생기잖아요. 얘를 보통 호 AB라고 하죠. 큰 거를 부르고 싶으면은 호 APB 이렇게 썼었습니다. 호 AB에 대해서 이 A와 이 B 얘를 원의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요 반지름이겠죠, 얘네들. 이렇게 OA와 OB가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중심각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 원 O에서 호 AB 위에 있지 않은, 그러니까 호 APB 위에 있는 A에도 없고 B에도 없고, 그러니까 호 AB에 있지 않은 원의 한 점을 잡아요. 이렇게 P를 잡습니다. 호 AB 위에 있지 않은 원에서 점 하나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또 A와 B로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부르도록 할 거예요. 중심각이라는 거 우리 1학년 때 배웠고 이제 3학년 때 추가된 거는 이렇게 원주각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거꾸로 이 호 AB는 원주각 APB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원주가 AP, B에 대한 호라고 할 거예요. 얘가 뭐라고요? 원주가 A, P, B에 대한 호. 그러니까 P는 지금 그 다른 애 있던 거잖아요. 얘랑 얘를 이렇게 호로 이으면은 이 원주각에 대한 호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1학년 때도 배웠지만 호 AB에 대한 중심각은 몇 개였을까요? 지금 여기서 보면요. 호 AB에 대한 중심각은요. 얘를 지금 A와 B를 각각 원의 중심으로 연결을 해주면요. 딱 중심각은 요거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원주각이라는 건 A, B 위에 있지 않은 다른 한 점을 잡는 거잖아요. 여기다 잡으면 여기에도 원주각이 생기고요. 여기에다 잡으면은 요렇게 하면요. 여기에도 원주각이 생기고요. 여기에도 잡으면은 또 원주각이 새로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다 원주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점을 어떻게 잡든요. 여기에 잡아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주각은 호 AB에 대한 원주각은 무수히 많다. 점 P의 위치에 따라서 무수히 많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먼저 결론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예요. 얘네 둘 사이의 관계인데요. 중심각은 딱 하나로 정해졌고 원주각은 굉장히 많았죠. 자, 봤을 때 한 호에 대해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아요. 근데 중심각의 크기도 한 원에서 호의 길이가 같으면은 모두 같았죠. 얘도 마찬가지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습니다. 원주각이 이렇게 무수히 생기지만 여기 Q에 대해서 잡았을 때도 이렇게 같고요. P에 대해서 잡았을 때도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그 호에 대한 중심각 크기의 2분의 1이다. 즉, 요 원주각의 크기는요. 요 중심각의 2분의 1배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서로 같으니까 얘도 똑같이 중심각의 2분의 1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성질로는요.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각들이 모두 다 크기가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같은 하나의 호에서 중심각의 크기는 원주각의 2배. 그리고 다시 거꾸로 말하자면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의 2분의 1배라는 거죠. 요게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문제 1번을 지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모두 다 일시정지를 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네, 쌤은 여러분들을 믿어요. 네, 풀었을 거라 믿고요. 보면요. 자, 얘는 요 호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호를 보면요. 얘에 대해서 이렇게 호 밖에 다른 점들을 이렇게 잡았어요. 원주각이 두 개가 생겼는데 원주각의 크기,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원주각의 크기는 같잖아요. 따라서 x는 36이다. 왜냐면 여기 각도랑 같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호를 보면 되죠. 자, 원주각의 크기는 50이에요. 근데 x는 얘는 중심각이죠. 하나의 호에 대해서 중심각의 크기 x는 원주각의 2배였습니다. 그럼 얘는 100이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요. 얘 모양이 좀 이상해요. 얘는 어떤 호를 보면 될까요? 네, 얘는 여기 호를 보면 돼요.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중심각이에요. 그쵸? 이거 1학년 때 이미 배운 겁니다. 이것도 중심각이 돼요. 이 큰 호에 대해서. 얘는 중심각은 360에서 134를 뺀 얘는 몇이에요? 226이 되겠죠? 226도입니다. 중심각의 크기는 226도고요. 이 호에 대해서 또 다른 점을 잡았어요. 호 밖에 있는 다른 점을 잡고 각각의 이 끝을 이었습니다. 그럼 x는 결국 뭐예요? 얘는 원주각이 되죠.
요 파란색으로 체크한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되는 겁니다. 모양이 조금 이상하지만 정의를 생각을 하면은 얘는 중심각, 얘는 원주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주각 X는 중심각 226의 절반이니까 113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도 풀어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한다? 그렇죠. 정당화를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정당화 굉장히 어렵지만 좀 보다 보면은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위에서부터 읽잖아요. 그러면은 이 생각을 대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쌤은 정당화할 때 맨날 위에서부터 하지 않습니다. 밑에서부터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를 그냥 읽다 보면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쌤이랑 같이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 번째, 자, 중심 5가 얘는 지금 얘네들은 다 지금 원주각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은 항상 정해져 있는 N인데요. 이제 P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요. 원주각이 이렇게 있는데 P가 여기에 있으면은 딱 이렇게 원의 중심이 각 한 변 위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P가 조금 움직여서 여기로 가면요. 요 중심 5가 각 내부에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원주각이 있으면 또 외부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이 있으면은 밖에 있는 경우, 내부에 있는 경우, 경계에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얘는 점은 그대로이고 공간이 조금씩 변하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 그리고 내부, 외부에 있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을 다 정당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중심 5가 원주각의 한 변 위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여기가 중심각이고요. 여기가 원주각인 경우인 거고 이렇게 한 변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원의 중심이요. 얘랑 얘 사이를 지금 볼 건데요. 일단 지금 이 중심각이 이 원주각의 2배가 된다라는 거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요. 우리 지금 메인은 원주각이니까 원주각을 먼저 앞으로 써볼까요? APB는 중심각 AOB의 2분의 1이다. 요게 결론이에요. 요게 결론이죠. 얘 뒤에 아무것도 나오면 안 됩니다. 얘가 중간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자, 그럼 보면 얘네는 어떻게 관계를 아는가? 우리가 지금 복습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복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각과 외각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외각을 좀 써볼까요? 우리 지금 이제 외곽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삼각형이 있어야겠죠. 네, 삼각형이 보입니다. 어디에 보여요? 여기에 보이죠. 이 삼각형에서 다른 내각도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외곽을 생각을 했으니까 삼각형을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또 이제 두각을 좀 약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삼각형을 봤더니 여기 둘이 또 반지름이네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여기를 동그라미로 쳐보면은 얘도 동그라미가 되겠구나.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럼 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요 중심각은 여기에 외곽이잖아요. 외곽은 요 두 내각의 합이랑 같으니까 동그라미 2개가 된다. 그럼 원주각의 2배가 되겠구나 라고 정당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쌤은 거꾸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걸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얘의 두각을 살펴봐. 이게 삼각형이고 이등변 삼각형 두각을 했고 이제 다시 외곽으로 정리를 한 거죠. 얘를 이제 다시 써보면요. 자, 삼각형 APO는 이제 이 위에부터 써줘야죠. OA랑 OP는 반지름으로 같고요. 이므로 얘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두 밑각이 같다. 각 A, P, B는 여기죠. A, P, B는 각 P, A, O랑 같다. 근데 이제 각 AO, B는 여기 AO, P의 외곽이잖아요. 얘네 둘 더한 겁니다. 얘네 둘 더한 건데 이제 요거를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럼 각 A, P, B를 두 번 쓰는 꼴이 되는 거죠. 결국 이 A, P, B가 된다. 네, 됐습니다. 요거와 요거를 양변으로 2로 나눈 다음에 우변과 좌변을 바꾼 게 얘가 되는 거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중심이 각 내부에 있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내부에 잘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경우. 근데 수학에서는 이제 지금 같은 이렇게 명제가 있고요. 같은 문장이 있고 우리가 증명하려는 거. 얘를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한 거잖아요. 그럴 때 요 앞에 맨 처음에 했던 거를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1번을 이용을 해가지고 2번을 보일 겁니다. 근데 내부에 있으니까 다르지 않나요? 같게 우리가 약간 조작을 해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생각을 약간 일시정지를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렇죠. 또 이제 뭔가를 그려가지고 경계 있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한 변 위에 있게. 자,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쭉 그려지면요. 자, 보면은 얘를 우리가 P가 있으니까 Q라고 해볼까요? 네. AQ에 대해서 여기 중심각, 원주각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QB에 대해서 여기 중심각, 원주각이 생겼습니다. 끝났습니다. 그쵸? 이제 끝났어요. 우리 1에 의해서 자, PQ는 지름이에요. 지름이죠. 막 이상하게 그거 가지고 원의 중심을 안 지나면 안 되겠죠? 지름이라서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 1에 의해서 자, 지금 보면 얘도 지금 요 보라색으로 칠한 AQ에 대해서 APQ 그쵸? 그 경계에 있고요. 원의 중심이 QB에 대해서도 또 원주각 경계에 있습니다. 1에 의해서 얘가 만약에 동그라미라고 하면 얘는 이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가 X라고 하면 얘는 2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동그라미 더하기 X 얘는 이 동그라미 더하기 2X니까 2배가 되겠구나. 요거를 이제 있는 척 수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자, 보면요. 우리 원주각이 메인이었으니까 APQ는요. 보라색에 대해서 먼저 할게요. 보라색에 대해서 APQ는요. 얘는 AOQ의 2분의 1배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1에 의해서 각 QPB는요. 2분의 1 각 QOAB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요. 요거죠. 여기 얘랑 얘 사이 관계인 거잖아요. 합해서 다시 써주면 되는 거죠. 각 APB 이게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잖아요. APB는요. 더 동그라미랑 X를 더한 거니까 각 APQ 더하기 각 QPB입니다. 그쵸? 동그라미 X를 더한 거예요. 이제 얘네들을 각 다시 대입을 하면 되죠. 대입을 하면요. 2분의 1 AOQ 더하기 2분의 1 QOB가 되고요. 얘는 2분의 1로 묶으면은 각 AOQ 각 QOB 이 각을 빠뜨렸네요. 네, 다 됐습니다. 지금 AOQ는 여기죠. 2개 동그라미 QOB는 여기 2개 X예요. 얘네 둘 더하면은 뭐가 돼요? 각 AOB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요 처음과 끝을 써주면요. 각 APB는 2분의 1 각 AOB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1번을 이용을 해서 2번은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해요. 요 그림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식으로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3번도 우리 1번을 이용을 할 거예요. 1번을 이용하는데 2번이랑은 약간 다르거든요. 조금 다르겠죠. 당연히 조건이 다르니까요. 자, 얘도 보조선을 그을 거예요. 지금 얘는 외부에 있는 건데 경계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시정지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생각을 하고 왔겠죠, 여러분들? 자, 이번에도 지름을 그어주는데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네, 지금 여기도 이제 P가 있으니까 Q로 할게요. 지름 PQ를 이렇게 그었고요. 네, 그러면요. 어디가 생기냐, 지금 호가 여기에 이렇게도 생기고요. 이렇게도 생겨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 AB잖아요. 요 AB니까 요만큼을 빼줘야겠네요. 요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호 QAB랑 이렇게 호 QAB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호 QA를 얘네들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호 QA에 대해서는 중심각이 어디예요? 호 QAB에 대해서는 중심각이 여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호 QA에 대해서는 중심각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 각에서 초록색 각을 빼면 우리가 구하려는 AOB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긴 중심각, 각, QAB니까 QOB고요. 얘는 중심각, 각, QOA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중심각을 했으면은 다 된 거겠죠. 지금 여기 중심각은 QOB고요. 얘에 대해서 또 원주각은 어디예요? 원주각은 QPB가 보이고요. 얘에 대해서는 원주각이 QPA가 보입니다. 네, 그럼 우리 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요. 요 초록색에 대해서 요 중심각에 대해서 원주각은 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요 원주각이 요만큼이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각 APB는요. 각 요 노란색 QPB에서 빼기 각 QPA를 해준 겁니다. 근데 얘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얘네들 사이에서는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각각을 또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2분의 1 QOB 각 빼기 2분의 1 각 QOA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요 노란색에서 요 초록색을 뺀 거니까 2분의 1 각 AO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쌤이 지금 2분의 1로 안 묶었는데, 자, 2분의 1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바로 얘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뭐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면요. 여기는 이 동그라미, 여기를 x라고 표현하면요. 여기는 2x가 되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궁금한 여기 AOB의 크기는 2x에서 이 동그라미. 얘는 x에서 동그라미 한 거잖아요. 아니고 x에서 동그라미 뺀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렇게 2배가 되고 2분의 1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는 굉장히 간단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수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 이렇게 길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의 크기의 2분의 1배라는 것을 살펴보았. 네, 186쪽을 보면요.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지금 원 5에서 호 AB가 반원일 땐 그럼 어떡하냐? 이렇게 반원일 때. 반원은 부채꼴이기도 하죠. 그래 중심각이 있어요.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각각을 연결을 하면은 요 중심각의 크기가 얘가 지금 중심각이죠. 중심각이에요.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가 됩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원주각은 2분의 1 곱하기 180이니까 결국 90도. 이렇게
직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하나의 호에 대해서 원주각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원주각을 그려주면 얘도 직각이 되는 거고요. 얘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려주면 얘도 직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걸 이용해서 문제 2번을 이렇게 풀어보면요. 지금 얘네들이 다 지금 반원이죠. 반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180도, 여기 절반이 90도가 되겠죠. 그럼 x는요? x는 180에서 90 빼고 35를 뺀 계산을 해주면은 결국 55도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얘도 보면요. 여기 반원이잖아요. 여기 180도, 그럼 여기 90도네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삼각형을 봤더니 여기 다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 여기 45도예요. 45도니까 x는 결국 90에서 45를 뺀 45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예제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위에 서로 다른 4점을 잡아가지고 사각형을 만들면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겠죠. 자, 한 쌍의 대각의 크기함은 180도임을 설명하시오. 네, 보면요. 지금 친절하게 여기 A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쪽에 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A는 어느 호의 중심각이냐? 호 BCD에 대한 중심각이죠. 호 BCD에 대한 중심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각 A는요. 얘는 호 BCD에 대한 원주각이잖아요. 얘는 중심각, 얘는 원주각이에요. 얘는 각 A의 2분의 1배가 되겠죠. 2분의 1 각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를 살펴보면요. 여기를 살펴볼까요? 호 BAD를 볼게요. BD라고 하면 안 돼요. 어느 쪽인지 모르니까. BAD를 보면요. 얘는 지금 중심각이 여기예요. 원주각은 여기입니다. 원주각 C는요. 2분의 1 중심각 각 B가 되겠죠. 그럼 마주보는 각 서로 각 A랑 각 C를 더하면 2분의 1 각 A, 2분의 1 각 B, 2분의 1 가로 각 A, 각 B가 됩니다. 근데 각 A랑 각 B를 더하면 360도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360도 해주면 얘는 18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또 해주면요.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해주면 되냐. 얘는 이제 요렇게 한번 자르고 요 호에 대해서 한번 해주고요. 요 호에 대해서 하면 얘는 중심각 여기, 원주각 여기가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요 호에 대해서 또 한번 중심각, 원주각을 해주면은 또 각 B와 각 B가 18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니면은 뭐 삼각형의 합은 네 각의 합은 360도잖아요. 근데 이 두 각의 합이 180이니까 나머지 두 각의 합은 360에서 180을 뺀 180도가 된다. 세 번째, 다음 그림에서 각 X와 각 Y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 자, 지금 보면은 사각형이 다 원에 내접하고 있어요.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므로 이렇게 식을 써주면 X는 118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랑 마주보고 있죠? 82도 더하기 Y는 180도가 되니까 Y는 얘에서 얘를 뺀 98도가 된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얘는 생긴 게 좀 희한하게 생겼네요. X랑 Y랑 더하면요. 180도가 돼야겠죠?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이 있잖아요. 이 삼각형 29, 38, Y가 180도가 돼야겠죠. 삼각형 세 내각의 합입니다. Y는 180에서 얘네들의 합이 67이네요. 빼기 67을 해줘요. 얘는 113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다 대입을 해서 x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계산을 180종 옆에 텐각톡톡 원에 내접하는 평행사변형은 어떤 사각형일까? 자, 평행사변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건 대각이었어요. 대각. 자, 첫 번째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는 대각을 우리가 각 A랑 각 C라고 합시다. 마주보는 대각을 각 A랑 각 C라고 할게요. 평행사변형에서는 각 A랑
각시랑 서로 같죠. 대각의 크기 같죠. 1번에 의해서 평행사 변형. 두 번째, 원에 내접한다. 지금 배웠죠. 원에 내접하니까 서로 마주보는 애들의 합이 180도인 거죠. 서로 같은 것끼리 더했더니 180이에요. 그럼 각 A랑 각 C랑은 90도로 같겠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다른 두 각의 두 각도 B랑 D도 90도가 되겠네요. 같은 방법으로요. 그럼 내 내각의 크기가 90도로 같으니까 얘는 어떤 사각형이다? 그렇죠. 직사각형이다. 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